네,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습니다. 뭔가 또 믿는 구석에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드라기발 호재를 유럽장에서는 좀 마음껏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중요한 또 뉴스들이 주말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들 헤드라인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재료들은 그다지 호재수 뉴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오름세를 나타낸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보고서 통해서 제조업종의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업종별로 IT 업종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실적 경고를 단행했습니다. PC 산업에 대해서는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역시 FOMC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쓸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주요 물가지표라든가 경제 지표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이벤트 대미를 이제 장식했던 게 미국의 고용 지표였죠. 발표가 나왔는데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노동부가 지난 8월 달에 고용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가 9만 6천 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만 명이 미치지 못했는데요. 월가는 12만 5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의 수치 역시 하향됐습니다. 6월 달의 취업자 수는 당초 6만 4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만 4만 5천 명으로 하향됐고요. 7월 달에도 16만 3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2만 명이 넘게 하향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8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3만 9천 명에 그쳐서 지난해 평균치인 15만 3천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보면은 실업률은 이제 소폭이지만 전달 대비는 좀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실업률은 전월 달에 8.3%에서 8.1% 하락했습니다만 지표를 뜯어보면 이 역시 그다지 반갑지만 않은 소식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월가는 실업률이 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직 포기자가 36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 통계에서 배제된 것이 실업률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8월 달에 63.5%까지 빠지면서 지난 198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또 뜯어서 살펴보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좀 많이 하락했다고요? 네, 그동안에 미국 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제조업종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8월 달에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1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1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위축된 것도 맞물리는 소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민간 부분 취업자는 10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 달엔 13만 9천 명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이슈가 있었는데 인텔이 실적 전망치를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게 큰 뉴스였죠.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3분기 매출액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종전에 138억에서 148억 달러로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129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까지 낮췄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PC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같은 수준은 월가가 전망한 142억 달러에도 비교적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PC 산업 전체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인텔은 밝혔고요. 지난 주말에 인텔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3.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물론 개별 종목별로에서의 등락이 있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데 FOMC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증시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그다지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간 성적으로 본다면 다우지수가 1.7%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2.2% 올랐습니다.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 나스닥은 2.3% 오르면서 2000년 11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결과가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양쪽 하나의 도입은 일단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고요. 소저금리 정책이 기존의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와 맞물려서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되는 내용들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주요 지표가 계속해서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먼저 주말 앞두고 공개되는 소매 판매 결과에 관심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월달에 0.8% 증가한 이후에 0.7%로 증가폭은 일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10일에는 7월 소비자 신용이 공개되고요. 12일에는 8월 수입 물가라든가 7월 도매 재고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요 물가 지표의 결과에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3일에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전월 0.3%에서 1.5%로 상승폭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14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전월 보합권에서 0.6%로 역시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나왔던 굵직한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일정들, 지표들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드라기발 호재가 세계 증시를 들어 올렸고 주말에는 추가 상승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과 종목별 흐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